마지막 세 번째. 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또 그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이제 방금 아까도 언급했던 코바나 컨텐츠 예. 고발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검찰총장도 검찰총장이지만 결국은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인데,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코바나 컨텐츠 측에서 그 기업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 국회에다가 관련 자료 제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코바나 컨텐츠 그 협찬 계약을. 근데 대기업들이 놀랍게도 하나도 제출을 안 해요. 한마디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김건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검찰총장에게 밑보이면 큰일 난다. 그 정도로 되지도 않은, 아직 정식으로 임명도 되기 전인데 벌써 알아서 이렇게 기업들이 협찬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국회에서 요구된 자료 제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검찰이라는 존재가 기업들한테도 그렇게 무서운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그 검찰이 자신들이 말을 안 들으면 검찰들이 대기업들,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도 다들 검찰의 눈치만 보는 이런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드시 검찰의 그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이렇게 비대한 권한을 반드시 축소해서 기업가들, 대기업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하는 전시회에 보험용으로 자신들이 앞으로 닥칠 수사에 대비해서 그거를 미리 그렇게 알아서 그 억대 후원을 하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사건도 이번 그 특검에서 반드시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번째 사건이네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인데, 이제 누구나 다 기억할 만한 정치적으로 큰 사건인 거.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으면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 를 향해서도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들로부터 협박과 압박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검찰에 이렇게 반하는, 저희가 이제 검사들도 고발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가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벌금으로 끝날 사안인데 벌금으로 안 끝나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건의 평소에 받아야 될 형량이 만약에 벌금이다 그러면 약식 기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기소해버리죠. 그 재판에 그냥 정식 재판에 넘긴다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구형이라고 있거든요. 구형. 구형이면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는 그냥 벌금 1,000만 원 정도나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약한 그게 나와야 되는데, 벌금이 아니라 아예 징역 1년을 구형을 해가지고, 원래는 실형을 살 수 있게 구형을 실형이 하는군요. 나올 가능성이 보일 정도로 아주 이게 뭐지? 이게 명예훼손인데? 모욕인데? 보통 이제 약식 기소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벌금 내고 끝내는 일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너 뭐 하나만 걸려라, 너.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 너한테 사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건 막 만들어내야 돼. 그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이제 피레미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도 누군가 저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방송 중에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건은 통상 모욕죄 같은 경우에 벌금 5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아예 전과가 없는데 벌금이 액수 자체가 처음 스타트가 200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초범인데, 예를 들면 아무 전과가 없이 처음 모욕 예를 들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면, 아이고, 방송에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예. 벌금 50이거든요. 초범의 경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스타트가 몇백으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맞아요. 법 앞에 사람이 평등이라는 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내가 거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윤석열 몇 번 고발했지? 내가 검사들 몇 명 고발했지? 그게 불현듯 확 떠오르면서
왜냐면 그 검사들이라는 게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얼마 전까지 진짜 법에도 있었어요. 예. 검사들은 다 하나의 몸처럼 기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젠간 한 번은 같이 근무했던 연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를 기소했던 그 검사도 분명히 뭐 윤석열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윤석열의 소위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누구 어느 검사장에 함께 근무했던 같은 부서에 있었던 검사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뭐 가족들이 늘 하는 말이 야 너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남한테 어떻게라도 그 뭔가 이렇게 쌍욕이라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는 게 뭐 하나 작은 거라도 이렇게 잡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저의 그 어떻게 보면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저가 뭐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큰 대의를 위해서 당해야 되는 어떤 그냥 십자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제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필연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한참 전에 그냥 제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때는 매우 괴로웠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저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십자가를 매듯이 짊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소명의식으로 이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발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계기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주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법 앞에 평등 이 5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가 이제 못 견뎠던 게 이제 불공정한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학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말썽쟁이에요. A도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고 말썽임을 많이 부리고 B도 마찬가지인데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게 B를 더 심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그런지 가만히 보니까 그 B라는 학생, A라는 학생은 좀 집안이 좀 살았어요. 여유가 있었는데 B가 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육성예배를, 그다음 육성예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잘 못 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게 그 특히 이제 스승의 날 그 무렵만 되면은 그 학생에 대해서 아주 유독 심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촌지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교무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따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막 제가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이라는 게 정말 진짜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에게 굉장히 뭐 나름대로 검찰에 함께했던 검찰 가족, 검찰의 그 장모, 검찰의 배우자, 검사의 배우자, 검사의 친구, 검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은 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다 못면이 되고 다 면죄부예요. 끝에 보면은 그냥 유한만이 되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검찰개혁 외치고 검사들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조국 일가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 법 앞에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왜 있는가. 헌법 규정이 완전히 무용지물 되는 이런 걸 검사나 판사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 헌법에 나오는 이 법 앞에 평등을 그렇게 검사나 판사들이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본인이 형법에 나오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내란수괴죄,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2개밖에 없는 그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바깥에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개 산책하고.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우라병이 그냥 그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나서서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이제 개인의 고통이나 이런 걸 감내하면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는데, 더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싶긴 한데, 벌써 한 50분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예, 한 말씀 드려주시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난 저희가 고발해온 지난 5년도 그랬지만은 정말 매주 시청에서 이렇게 정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외쳐졌던 우리 국민들, 그리고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외쳐주셨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사생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는 일에 사생도 계속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언제든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언급했는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초래한 정신적 고통, 정말 분노와 그런 상심, 그리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벌인 윤석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 사법정의TV 구독해 주시고 거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대한민국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고발이라는 게,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고발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계도 뒤로 하고 이렇게 나서는데 많은 분들께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응원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보내주시는 거 있죠? 후원? 예,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발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이제 문서를 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이제 부당함을 또 기록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하나의 행위이자 또 시민들의 이제 권리입니다. 자, 오늘 김한매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법과 권력, 진실, 이걸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궁금한 인터뷰는 다음 시간에 다른 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